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을 보면 이제는 30, 40대 분들은 골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골프 하면요, 옛날에는 부장님급 이상, 사장님들이나 하는 운동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장비며 필드에 나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겨 하시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실기시험 보느라고 좀 쳐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금융회사 광고에도요, 테니스가 나오는 것만 봐도요,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테니스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운동인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운동 전문가분들은요, 여러 가지 다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저는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나이 들어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도요,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걷기 운동을 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발병 이야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요, 자칫 방심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는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운동이라는 생각 때문에 방심하시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털레털레 걷다 보면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러한 통증이 만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 25만 명의 사람들이요, 보행이나 운동 도중에 발에 통증이 생기는 부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걷기 불편한 정도의 신경이 쓰이는 수준에서 시작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 건강의료 매체인 프리벤션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발병은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요, 발 뒤꿈치 뼈에서 발볼까지 이어지는 섬유 조직의 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위는 발에 실리는 체중과 충격을 흡수해서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위가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요, 항생제를 복용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편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게 고질병이어서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도 자주 발병하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은요, 발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시멘트 같이 단단한 도로를 발로 세게 내딛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 발의 아치 부위나 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픈 발을 반대쪽 넓적다리에 올려놓고요, 손을 이용해서 엄지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칭만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이 엄지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아침에 통증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성 발톱인데요. 엄지발톱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질환은요, 발톱이 살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발톱이 주변 피부 조직들을 압박할수록 통증은 심해지고 살을 파고들게 되어서 피가 나거나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성 발톱은요, 신발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신발 앞부분이 너무 좁아서 발가락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해져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양말이 작아도 같은 이유로 내성 발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성 발톱은요, 발톱을 너무 짧게 잘라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발톱을 자를 때는 반달 모양보다는요, 그냥 일자로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성 발톱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걷게 되면요,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언덕을 내려온다거나 하산을 하는 등 압박이 과도하게 전해지게 되면요, 발톱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굽이 높은 신발이나 발을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발병으로는요,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데요. 뒤꿈치와 종아리 근육을 연결하는 아킬레스건은요,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죠. 바로 발목 뒤편에 있는 발과 발목을 이어주는 근육인데요. 많이 걷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덕이나 지형이 평탄하지 않는 곳을 걸을수록요, 통증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걷는 양을 줄이고 언덕 같은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스트레칭처럼요, 발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으로 근육을 다지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요.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얼음찜질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킬레스 건염도 염증이기 때문에요, 염증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나 커큐민, 키토 올리고당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무지외반증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방향으로 휘어지고 엄지발가락 관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상은 발가락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에 겹쳐지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은요, 발 모양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요, 외형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염증과 관절 탈구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분들에게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평소에 좁은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하이힐처럼 신발 코 부위가 좁아지는 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도요, 무리하게 오래 걷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걷기 운동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운동이지만요, 발병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 무리하게 오래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길보다는요, 평지 위주로 걷는 것이 중요하고,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력이 있는 신이 좋고요. 너무 무거운 신은 걷기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가벼운 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반이 틀어진 경우에는요, 오래 걷다 보면 신 뒤축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듯 뒤축이 틀어진 신을 계속 신는 것 자체가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뒤축을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신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요, 기능성 신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특별한 기능이 있는 신을 신고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요, 걷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요,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하체 운동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상체 운동으로는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시고 플랭크 운동으로 코어를 잘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발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